안녕하세요.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오늘은 3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입니다.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은 1996년 작품이고요. 네, 옛 이야기 그림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도 좁쌀이죠. 좁쌀부터 시작하는데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면 큰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글의 구성은 누적적 구성이고요. 제가 그 누적적 구성이 어떤 것인가 보여드리려고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좁쌀이 쥐가, 그 다음에 고양이, 개, 당나귀, 소로 이어지는 계속 누적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점토 미니어처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마을에 게으른 총각이 살았어요. 봄에 총각은 조를 심고 여름 동안 밭에 잡초도 뽑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낮잠만 잤죠. 총각이 가을에 추수를 해보니 좁쌀 한 톨이 다였어요. 총각은 좁쌀 한 톨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친구들은 그림책에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옛 문화, 옷이나 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 옛날에 집들, 그런 양식들을 알고 있나요? 자,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흙으로, 점토로 한 것으로 보이죠. 그죠? 네. 그리고, 미니어처, 작게 모형을 만들어서 사진으로 찍은 거죠.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입니다. 네, 속표지고요.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게으른 총각이 살았습니다. 자, 옛날 옛적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옛 이야기 그림책이고요. 이 이야기는 아마 민담에 속하겠죠. 어느 봄날 총각은 모처럼 조를 심기로 했어요. 게으른 총각은 조를 심어놓고는 여름 내 김 한 번 매주지 않고 굴굴 낮잠만 잤어요. 밭에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를 김 맨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자 겨우 좁쌀 한 톨을 거두어 드렸어요. 추수도 끝냈으니 슬슬 세상 구경이나 떠나볼까? 총각은 좁쌀 한 톨만 달랑 손에 들고 집을 나섰어요. 어슬렁 걷다 보니 어느새 서산 너머로 해가 꼴딱 넘어갔습니다. 마침 마땅한 주막이 보였어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구려. 이 좁쌀도 좀 맡아주세요. 그러구려. 주막집 할머니는 좁쌀 한 톨을 받더니 아무렇게나 휙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밤사이 쥐 한 마리가 쪼르르 와서 그만 좁쌀 한 톨을 홀딱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튿날 아침 총각은 주막집 할머니에게 좁쌀 한 톨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이 일을 어쩐담? 쥐란 놈이 그만 총각 좁쌀을 먹어버렸지 뭐유. 그래요. 할 수 없지요 뭐. 그럼 좁쌀 대신 좁쌀을 먹은 쥐라도 내주세요. 총각은 쥐를 꽁꽁 묶어서 끌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별 이상한 총각을 다 보겠군. 주막집 할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리 기우 저리 기우 돌아다니다 보니 다시 날이 저물었어요. 마침 쌀이 울타리를 두른 집이 눈에 띄었어요. 울타리 너머로 주인 아저씨가 보였어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오시오. 툇마루에 앉아있던 주인 아저씨가 총각을 맞았어요. 이 쥐도 좀 맡아주세요. 그러시오. 그런데 밤사이 그 집 고양이가 그만 쥐를 날름 잡아먹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은 쥐 대신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한참 걷다 보니 고양이를 안은 손에 땀이 촉촉이 배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총각은 땔감을 줍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딜 가면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세. 이 고양이도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함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쩌지? 자네 고양이를 우리 개가 물어서 할아버지가 말꼬리를 흐렸어요. 그래서요? 그만 죽고 말았다네. 그러자 총각이 대답했어요. 할 수 없지 어머. 그럼 고양이 대신 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라도 주세요. 총각은 개를 끌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총각은 눈 덮인 비탈길로 접어들었어요. 눈구덩이에 발이 푹푹 빠졌어요. 저녁놀이 곱더니 금방 어둑어둑해졌어요. 마침 산비탈 아래에 외딴 집이 보였어요. 총각은 그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개는 집주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주인집 당나귀가 개를 콱 밟아서 그만 개가 죽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은 개 대신 개를 밟아 죽인 당나귀를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구불구불 고갯길을 지날 때였어요. 당나귀가 우뚝 버티고 서서 다리를 건너려 하지 않았어요. 총각은 당나귀를 달래가며 겨우겨우 고개를 넘었습니다. 날이 캄캄 저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쉬어간다? 마침 멀리서 불빛이 깜빡였어요. 총각은 불빛을 향해 더듬더듬 걸어갔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소도둑처럼 생긴 사람 둘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퉁명스레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둘은 한동안 수군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그러슈. 이 당나귀도 좀 맡아주세요. 그러슈. 다음날 아침 총각은 당나귀를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당나귀? 그건 우리 소뿔에 받쳐 죽은걸. 주인이 시침을 뚝 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할 수 없지요 뭐. 그럼 당나귀 대신 당나귀를 뿔로 받은 소를 가져가지요. 총각도 시침을 뚝 떼고 말했어요. 집주인은 식은 벌떡 화가 났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총각은 소를 끌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총각은 소등에 올라타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기와집 앞을 지날 때였어요. 담장 너머로 예쁜 아가씨가 보였어요. 총각은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나. 이 소도 좀 맡아주세요. 그러게나.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총각이 영감님에게 소를 내어달라고 말했어요. 어이쿠, 이걸 어쩌지? 우리 딸이 그 소로 국을 끓여 우리 소인 줄 알고 말이야. 그래요. 할 수 없지요 뭐. 그럼 소 대신 영감님 딸을 데려가지요. 네, 소에서 이제 영감님 딸이 되었습니다. 그건 안 돼. 영감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 맞춰보세요. 맞히면 그냥 가고 못 맞히면 딸을 데려갈게요. 총각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개가 되고 당나귀가 되고 소가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총각은 영감님의 예쁜 딸을 가마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어요. 총각 복 터졌네. 색시가 달덩이 같아.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